반갑습니다. 주역 해설의 저자 산천인 김동수입니다. 주역 뉴스를 방송한 지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로서 15회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역 뉴스 방송을 통해서 정치, 경제, 그리고 이대호 야구선수, 바둑, 인생 등을 주역으로 풀이해보는, 그리고 주역으로 정치, 경제 등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방송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15회, 오늘로서 15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산천인이 오늘 방송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산천이는 황제내경, 황제내경이 무엇이냐? 황제내경은 한의학의 원조입니다. 중국의 황제, 아주 한 5,000년 전에 황제라는 분이 중국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제왕이었습니다. 황제와 그 기백이 사람의 몸, 혈기, 전기, 사람의 건강, 이러한 의학을 동양의 음양오행을 통해서 풀이한 책이 바로 황제내경입니다. 말 그대로 한의학의 원조, 한의학의 말 그대로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황제내경입니다. 이 황제내경을 주역으로 한번 풀이해볼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산천인이 의학 분야는 이 산천인의 본래 전공이 아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산천인이 공부를 좀 더 해서 이번 방송이 아니라 다음 방송이나 또는 차후의 방송에 황제내경과 주역을 한번 매칭해보는 그런 방송을 해볼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황제내경에서 옛날 그 뛰어난 현인들이 황제내경에서 의학과 음양, 사상, 8개까지는 잘 매칭을 잘 시켜놨습니다. 이 산천인이 매칭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옛날 그 뛰어난 똑똑하신 그 현인들이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주역 64기와 직접적인 매칭은 시켜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천이는 다 차려져 있는 밥상에서 숟가락을 하나 얹어놓는 그러한 작업을 이번 방송이 아니라 다음 방송이나 또는 차후에 이 산천인이 준비가 되면 황제내경과 주역을 한번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무엇을 방송할 것이냐, 이 산천인이 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좀 쉬운 주제를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사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우리나라에 고구려 땅에
바보 온달이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바보 온달은 산에서 나무를 캐면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었습니다. 힘은 천하장사인데 배운 것이 없어서 주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대었습니다. 별명이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 땅에 임금님에게는 귀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의 이름이 평강공주였습니다. 평강공주가 어릴 때 울 때마다 그 왕과 왕비가 늘 평강공주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그렇게 계속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평강공주가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시집을 가려고 하지 않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왕은 평강공주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바보 온달은 이 평강공주를 만남으로써 이 평강공주와 사귐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평강공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갈고 닦아서 마침내 고구려의 아주 훌륭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어도 아주 훌륭한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옛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잘 나가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의 이름은 이 산천인이 20대 젊은 청춘이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산천인이 안다는 주위의 모든 동료들이 남정네라는 또는 이 젊은 이 청년들은 방송에서 그 여배우가 나오면 환장을 했습니다. 아, 저 여배우와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한 말 그대로 그 여배우는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 하늘에 떠있는 스타였습니다. 큰 스타. 간직하고 싶은 스타. 너무나도 잘생긴.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면서 광고로 나와서 떴는데 그 여자 배우의 이름은 바로 최진실이었습니다. 다른 이름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바로 최진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최진실은 지금의 김태희 저리 가라였습니다. 아주 예쁘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여동생 같은 아주 친근함을 주는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최진실이 전성기를 누려서 인기를 얻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최진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진실이 만난 짝이 누구였느냐? 요미우리 자이언츠,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투수로, 우리나라에서 투수로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바로 조성민이었습니다. 정말 잘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박찬호와 버금가는 그런 투수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최진실이 누나뻘이었지만 두 사람이 야구계의 스타와 연예계의 스타가 서로 만나서 그야말로 스타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스타들의 사귐이었습니다.
이 스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그 사귐, 그 만남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비극의 발단은 이 조성민이 야구 투수로서 열심히 잘 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민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허리 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리나 어깨 이런 하여튼 부상을 당해서 이 조성민이 야구 선수로서 마음껏 활동을 못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최진실은 결혼하고도 인기가 그야말로 치솟았습니다. 최진실이 나오는 드라마는 항상 1등을 했고, 최진실이 나오는 영화도 항상 1등을 했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바로 최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잘 나가고 남편은 부상을 당해서 슬럼프에 빠져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둘 사이가 점점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뜨겁고 서로 그대 없으면 못 산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서로 보기만 해도 아유 지겨워 이 웬수 하면서 서로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실이 잘 나가는 여배우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습니까? 최진실이 조금 똑똑한 그런 여자였더라면 그래도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남편을 떠받들고 남편의 처지를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누나처럼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최진실이 그런 이상적인 현모양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잘 나가는 누나 스타 누나였습니다. 배려심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최진실이 어린 남편을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이가 갈라지면서 조성민은 외로웠습니다. 자기도 한때는 잘 나가던 스타였지만 지금은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야구 선수로서 뛰지도 못하고 아내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했으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팔게 됩니다. 한마디로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최진실이 알면서 둘 사이는 그야말로 서로 극과 극에 사게 되었습니다. 서로 등을 맞대고 한 방에 있어서 얼굴을 보지 않고 등을 보고 그야말로 있는지 없는지 투명인간처럼 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조성민과 최진실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최진실이 그래도 이 조성민을 잊지 못해서, 옛 남편을 잊지 못해서 항상 마음속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실이 우울증 약을 또 먹고 있었는데 아마 그 약의 부작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욕실에서, 집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집에 화장실이 다섯 개나 있어도 뭐 합니까? 화장실을 온 집을 황금으로 도배해도 뭐합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진실은 화장실에 문을 꼭 잠그고
그리고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최진실이 죽음으로써 최진실과 조성민의 그 아들, 딸 2명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것이 문제였는데 조성민이 이 아들들을 키운다고 하니까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최진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배우로서 인기를 누리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성민이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최진실의 재산은 바로 조성민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관리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조성민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돈 보고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 키우러 간다. 그래서 나중에 최진실 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키울 때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꼭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도 이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바꾸었습니다. 최진실 법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조성민이 주위로부터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고, 그러자 이 조성민도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조성민도 술을 먹고 또 친구들과 쏘았습니다. 일이 주위에 이거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근데 친구들마저도 너 같은 놈은 나의 친구가 아니다 하면서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조성민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 이 조성민도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참, 스타와 스타가 만나는데, 최진실과 조성민이 만났는데 그 만남이 결국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두 스타의 몰락.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만나서, 그야말로 바보온달은 한나라의 장군이 되어 큰 공을 세웠고, 또 한편 잘 나가는 스타가 만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다 몰락하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만남, 사귐이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사귐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만나서 가깝게 함께 지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귐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귐을 이 산천인이 주역으로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주역에서 여러분들의 사귐을 주역으로 풀이하면 어떠한 사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귐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이 산천인이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고마운 일은 이 사귐을 주역으로 풀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입니다. 왜 식은죽 먹기냐? 이 산천인이 인생을 주역으로 풀이했습니다. 인생의 삶, 몸의 삶, 마음의 삶, 영혼의 삶, 인생을 이 주역으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 인생, 결국 사귀는 것도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가깝게 지내는 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과 사귐은 거의 99% 닮았습니다. 인생과 사귐. 인생 어찌 보면 사귐 자체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나의 짝은 누구냐, 나의 친구는 누구냐, 나의 스승은 누구냐, 나의 부모님은 누구냐, 참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을 주역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귐이라는 것은 인생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역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 사귐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산천이 인생을 주역으로 풀이해 놨습니다. 본 방송을 보시면서 인생과 주역편을 보시지 않으신 시청자분은 지금 당장 본 방송을 끄고 산천인의 인생과 주역 그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을 보시고 본 방송의 상인과 주역 본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사귐을 주역으로 풀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귐과 주역, 주역과 사귐. 본 방송을 실판을 통해서 산천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사귐과 주역. 사귐과 주역입니다. 사귐. 사귐을 주역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귄다는 것.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 파악하면 주역으로 풀이하는 거 엉터리가 됩니다. 사귐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그것을 음양에다 매칭시킬 수 있고, 음양에다 매칭시킬 수 있으면 사상에다 매칭시킬 수 있고, 사상에다 매칭시킬 수 있으면 팔계에다 매칭을 시킬 수 있고, 팔계에다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주역 64개, 우리가 원하는 주역에다가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인 현실을 파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귐이란 무엇인가? 사귐. 그것이 바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끼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단추입니다. 사귐. 사귐이 뭐냐? 친구와 사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친구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친구가 있으면 나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 그러한 공간 안에 가까이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지내느냐? 말 그대로 활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같이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사귀게 되면 가까이서 뭘 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사귐입니다. 인생편에서 인생은 활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활동. 사람이란 것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합니까? 그러면 그 활동에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먹고 입고 자기 위한 활동, 뭘 소유하기 위한 명예, 부와 명예, 그런 것을 갖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 또는 영혼의 활동, 진리를 알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한 활동들을 사귐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함께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이 뭐냐? 산천인이 정해 내리기는 삶의 활동, 인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삶의 활동, 이건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을 가까이서 함께하는 것. 삶의 활동을 가까이서 함께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와 함께 가까이서 사귀는 것. 예를 들어서 바보온달의 입장이었다면 바보온달은 평강공주와 사귀었습니다. 평강공주를 자기 짝으로서 이렇게 사귐으로써 바보온달은 학문을 갈고 닦고 무예를 연마해서 한나라의 유명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또는 이 산천인이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 산천인을 가까이 하면 이 산천인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천인을 가까이 사귐으로써 여러분들은 주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과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 추억 뉴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산천인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산천인이 함께 한다는 것, 이처럼 사귄다는 것, 누군가와 사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와 사귀면 정말 좋겠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금은 먹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게 되고, 난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난 꽃꽃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만 먹고 사는 그 고귀한 난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난의 향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이고, 생선을 종이에 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선의 비린내가 몸에 배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누구와 되느냐, 최신실과 조성민처럼 정말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그런 만남도 있을 수가 있고, 꼭 만나야 될 그런 천생연분인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만남처럼 아주 좋은 친구의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고, 공자와 아내의 만남처럼 아주 좋은 훌륭한 스승과 또 훌륭한 제자의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여러분의 삶의 활동을 함께할 그 누구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누구와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활동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이 사귐 속에는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역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이 사귐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으면 안 치지만 식은 죽 먹기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귐의 현실적인 구조를 파악을 했습니다. 사귐은 누군가 사물 활동을 가까이서 함께 하는 것. 현실적인 구조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귐의 현실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음양과 매칭, 사귐의 현실적인 구조와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현실적인 구조와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즉 현실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면 음양과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현재 삼위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삼위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yes, no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현재 삶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상태는 음양으로 보면 양 표시하면 이렇게 양요가 되고 현재 누군가와 사귀고 있지 못하다. 외롭게 지내고 있다. 아 나의 친구는 누구고 나의 적은 누구고 나의 스승은 누구인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나의 짝 나는 누구와 사귈 것인가 외롭게 지내고 있다.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다. 외로워요. 그런 사람은 어머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귐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귐의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양이에요. 사귐의 활동을 쉬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친구와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다투고 지금 교제를 끊고 말 그대로 절교를 하고 서로 헤어져서 서로 외롭게 지내고 있다. 그런 상태는 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귐과 음양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인생과 비슷하죠. 인생에서도 인생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음양을 나누듯이 사귐도 어떤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음과 양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으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상으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생과 주요편을 보신다면 주요편을 보신 시청자분은 이거 너무 인생 편과 너무 닮았다 이야기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거의 99% 인생과 주요편을 보신 분이라면 거의 다 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생과 주요편을 보시지 못한 분이라면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귐을 어떻게 주역으로 풀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인생과 주요편을 한번 보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사귐을 주역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이 산천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사귐의 현실적인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음양으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현재 사귀고 있느냐 사귀고 있지 않느냐 나의 인생을 함께할 누군가와 사귀고 있느냐 사귀고 있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음양을 나눴고 이 음양을 세분화하면 밑에다 하겠습니다. 사상 사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양을 세분화하면